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의 신경외과 김현성입니다. 그동안 제가 김현성 박사 회의사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여러 외국 해외 의사들을 초청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의료와 우리나라 의료와 각 나라의 의료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외국의 의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그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김현성 박사 해외 의사를 만나다와 같은 세션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세계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시간으로서 제가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그 척추 내시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반인들이나 이제 의사분들은 대충은 알지만 대한민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 굉장히 레벨이 높다는 건 알지만 대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좀 잘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고 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회의를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의 주제는, 이야기의 주제는 세계를 평정한 세젓가락 기술,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수술의 세계적 트렌드와 한국 의료 위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세젓가락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니까, 뭐,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은 일본,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한국의 세젓가락, 밑에가 이제 중국의 나무젓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젓가락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쇠젓가락은 우리나라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이 내용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는 백제 왕실에서 은수저로 독을 체크하려다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썼다는 이야기가 있고,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쇠젓가락을 한국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외국 의사들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너희 한국은 왜 수술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뭐 특별한 뭐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한국 의사들은 그래요. 우리 쇠젓가락 쓰니까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쇠젓가락이란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이 우리의 그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오늘은 쇠젓가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이제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에 갔다 온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민국의 의술을 요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내 이야기뿐만이 아닌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는 러시아의 튜멘이라는 도시에 튜멘에 있는 국립신경센터입니다. 신경외과 센터에 있는 이 병원이고, 이 튜멘의 거리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풍족해 보이죠. 최근에 여기에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굉장히 좀 풍족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50만이었다가 100만, 150만까지 굉장히 많이 늘고, 사람들 굉장히 생각보다 잘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경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보시면 이 개인 요트인지 뭔지 뭐 레저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풍요로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러시아 정교의 교회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온 것은 제가 페이스북에다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제 친구가 알버트 수피아노프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여기 페더럴 센터 오브 뉴로서저리의 병원장이에요.
즉 그 이야기는 러시아의 신경외과의 주류의 한 명이에요. 근데 내 오래된 친구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 와서 한번 수술 한 명만 좀 부탁할 테니까 좀 해주라. 뭔 수술인데? 너 뭐 내시경 수술인데 감압술인데 좀 해주면 어떠겠니?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와서 좀 배우지 않았냐? 네가 하면 되지. 아니, 나 솔직히 이것 좀 어려서 잘 못하겠다. 와서 좀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이제 스피어너프가 나한테 여러 번 왔어요. 내시경 수술을 배우고 싶어서. 근데 아직은 감압술 중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시경 감압술의 테크닉이 이제 기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쉽게 해결하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와서 꼭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갈게. 그래서 1박 4일로 다녔습니다. 1박 4일. 가서 하루 자고 금요일날 저녁 때 갔다가 월요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뭐 외래도 오고 수술도 하고 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스피어너프가 그 본인이 내시경을 배우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여러 번 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내시경을 러시아에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다가 지금 수술 받으신 분이 지금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 러시아의 정치권에 그 아마 랭킹 3 정도 3 안에 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사모님이시래요. 나 누군지는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파워 있는 분을 뭐 튜맨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수술 받게 하려고 갔더니 그 독일에 이제 그 독일 내시경계 굉장히 유명한 친구 랄프 아그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 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친구를 수술 후 사진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굉장히 수술 잘 되고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러시아에 최근에 내가 갔다 온 이야기일 뿐이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우수를 요청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저 아인병원의 임광택 원장님도 외국에 가서 수술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분들이 계속 그 나가서 수술이나 그런 의료를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실은 제가 개업하기 전에 우리 병원 자랑하려고 만든 건데 실은 이제 2년 전에 만든 거니까 이건 지금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척추 내시경외과에서 최고 권위자는 누군지 그 AI에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뭐 3명의 사람, 뭐 김현성, 토니영, 파비 캠빈 선생님 이야기 하십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액팅을 하지 않는 이제 레전드이기 때문에 실은 김현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나를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한국에는 척추 내시경의 지금 현재 레전드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좀 이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몇 명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척추 내시경의 교과서예요. 전 세계 스프링거에서 나오는 교과서인데 우리나라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도가 돼서 쓴 책이고 여기에 김현성, 허동아, 임광택, 박철웅, 박충군 있지만 여기에 뭐 김진성 교수님이나 또 손상규 원장이나 또 몇 명 있어요. 레전드들이 있어요. 전 세계 척추 내시경에 지금은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리딩 그룹 5명 꼽으라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만큼 한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레벨이 많이 높다는 뜻이고 이게 그 세젓가락 기술이 그걸 반영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해리슨 병원이 맨 처음에 비디오가 안 되네요. 이게 됐으면 좋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내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해리슨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영상이에요. 그걸 보셨으면 좋을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그 강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녔던 나라들을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에 빠진 곳들도 몇 군데 있는데 대충 제가 갔다 온 나라들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에요. 제가 갔던 것들 사진입니다.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저기 아프리카도
많이 못 가보고 남미도 못 가본 곳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페루 친구가 오긴 했지만 하여튼 못 가본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척추 내시경을 우리나라에서 좀 시작을 하다가 독일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배웠고 이게 2005년도입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헤르네 안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그 전에 지금도 유명한 병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 스승님의 병원이니까 굉장히 지금도 리스펙트하는 병원이죠. 근데 저희 그 이철 원장하고 나하고 항상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한국의 안나병원을 만들자고 했던 게 우리의 꿈이었고 저는 그걸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승님이 루에텐 선생님이시고 이게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하이델베르그가 잘 아시죠? 이게 뒤가 하이델베르그 성이고 하이델베르그가 전 세계 그 뭐라 그러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하이델베르그 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적은 도시에서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뜻이고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노이슈반스타인 성도 그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노이슈반스타인 성에서 보인 슈반가우라는 피셴의 도시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의 독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이고 2015년도에 내 친구들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친구들 만나러 독일을 한번 갔었어요. 저희 김은상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만났던 여기 지금 군트람 척이고 여기 마이클 슈버트 그리고 덕 브루셔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척추 내시경의 독일에 이제 그 가장 탑 클래스였어요. 그게 그때 내 친구들이었습니다. 10년 후에. 그리고 지금 10년이 또 지났죠. 지금은 그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들에 대한 리스펙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실은 제가 커미스라고 하는 대한채소침습학회의 지금 현재 부회장이고 제가 차기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상임이사가 되면서 우리나라 그 대한채소침습 척추수술학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신경외과 산하의 대한척추학회의 산하에 있는 그 분과 연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학회로 돼 있고 지금은 채소침습 분야의 전 세계의 탑2 또는 탑3에 들어가는 학회로 보면 되고 전 세계에 채소침습 수술을 배우는 많은 의사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미스에서 했던 일들이 우리가 의술을 이제 발전시켰으면 우리가 이걸 나누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2개 하고 나중에 그 코세스에서 한 번 더 가는데 2013년도에 여기 보면 코미스 아시아 미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채소침습 학회 이름으로 태국에 가서 우리가 심포지움도 열어주고 채소침습을 교육시키겠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베트남도 가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황당스러운 게 다 우리 돈으로 갔어요. 이제 되게 그렇게 되면 그때 그 나라에서 뭐 돈을 준비를 한다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커미스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가서 가르치자 그런 의도로 갔었고 진짜 여기가 그때 그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친구가 아카라이시라는 친구 아마 이 친구가 군 커르찬 날 거예요. 아마 이제 가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홈파비 선생님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태국 척추 내시경계의 1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리딩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다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한번 왔다 가긴 했지만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코세스에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 다 들여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1박 2일이었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 카답하고 그 심포지움하고 다 우리가 프로그램 다 짜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여기 있는 싱가포르 친구들이나 이때 이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친구들이 지금 아시아의 척추 내시경을 이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힘들어 죽겠다고 옥상에서 술 엄청 마셨었거든요. 그때 사진이고, 태국은 이외에도 정말 예쁜 사진들이 예쁜 곳들이 많습니다. 이쪽을 잘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또 미친 짓을 한 번 더 했죠. 베트남 또 갔어요. 이때도 다 코미스 이름으로 갔었고, 그 전에는 코미스 멤버들이 갔었고, 이때는 진짜 공식적으로 코미스 학회 이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1대 회장님이신 박충근 교수님, 2대 회장님이신 오성훈 교수님, 그리고 윌스병원의 박충근 원장님, 그 척추 내시경의 레전드이신 최건 원장님, 그 삼성병원의 생각이 안 나네. 교수님, 그리고 김수영 교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니포탈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임광택 원장님과 저가 딱 있죠. 이 사람들이 갔고, 여기 보시면 갔더니, 베트남 갔더니, 태국 애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하는데, 베트남 갔더니 정말 MRI 최침습 수술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럼 어쩌라고. 우리 가서 다 준비했는데. 알았어.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그럼 좋다. 그러면 영어 잘하는 친구들, 코미스는 코리아 미니멀 인베시브 스파인 서저리 소사이어티, 푸르르님이 질문해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 채소 침습 척추 학회고요. 코세스는 코리안 엔도스코픽 스파인 리서치 소사이어티, 대한 척추 내시경 수술 연구회, 다 한국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코리아 코미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좋아. 그러면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좀 어떻게 좀 뭐 준비를 해주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의과대학 4학년생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는 그 베트남 척추 내시경의 1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베트남 척추 내시경을 이끌고 있어요. 그 외국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그때 그 영향으로 지금 베트남을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롱병이 정말 예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태국이 아세안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그 동남아 쪽은 태국이 주 맹주잖아요. 그쪽에서 주 리딩을 하거든요. 폼파비스님이나 그분들이. 그래서 폼파비스님 만나고 인도네시아 그 베트남 친구들 만나고 그 필리핀 친구들 만나면서 나 최근 원장님, 임광택 원장님, 또 우리 코미스 멤버들이, 야, 너희들 학회 좀 만들어. 제발 좀 만들어라. 그래서 MIS 학회 만들면 나중에 봐라. 너희들 좋은 일 생겨. 그랬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든 학회가 이 아세안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8회째 이때 했을 때 갔었고, 그때 내가 강의했던 모습이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런 이제 아세안 미스트에 같이 끼는데, 말레이시아는 또 독자적으로 내시경 소사이어티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시경 학회장이 포인데, 본인 수술할 때마다 나한테, 사진 케이스를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척추 내시경에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배워서 가서 배웠고,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사진. 필리핀이 아세안 미스트 2019년도 했었고, 이때도 아까 이야기했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룹들 아세안 미스트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죠. 물론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많은 그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국이 도움을 줬고, 그걸 바탕으로 커가는 걸 볼 때마다 더 큰 도움,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척추 내시경 실은, 시작된 지가 1998년, 6년, 7년, 8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실제로 2000년대 맨 처음에 논문이 이제 그 토니 영 선생님 논문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지만, 실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거의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디스크에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잘 안 했어요. 그게 제한적이고 또 수술 배우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코미스가 그렇게 역할들을 했던 것, 또 한국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한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그 내시경이랑 그 미래 환자의
득이 되는 그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때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2018년도인데 이때 이 16년, 17년, 18년도를 기점으로 아마 폭발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때입니다. 2018년도 글로벌 스파인 콩그레스 싱가포르에 열렸던 건데 이건 이제 저희가 카다버 워크샵 하고 나서 또 독일 랄프 와그너가 우와 씨 이렇게 많이 왔냐 딱 그 사진이에요. 나보고 뭐 워크샵은 끝났는데 야 너무 많이 온 거 아니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때 봤을 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 이 프로그램을 우리 코미스 한국에서 주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코미스가 이 척추 내시경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내시경을 배우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싱가포르는 또 제 제자인 우팡웅이 싱가포르의 1인자예요. 내시경 1인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싱가포르 내시경을 이끌고 있고 항상 그 친구가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많이 자문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우가 이제 나 멋진 레스토랑 데려가서 저녁을 먹었던 그때 사진들이고요. 예, 또 싱가포르 멋진 곳들이 많죠. 예. 말레이시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말레이시아 사진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제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말레이시아도 정말 멋진 것이죠. 여기는 이미 척추 내시경의 학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항상 많은 자문을 구하고 또 한국에서 배워왔던 많은 의사들이 그룹들을 형성해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가 생각보다 예쁘다는 것을 멋지다는 것을 올해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거기서 좀 가면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멋진 여기 이름이 바투 케이브 바투 동굴이라고 힌두교에서 멋진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 멋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 건강보험이 되나요? 비보험이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달팽이님 물으셨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과 비보험이 혼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대학병원, 개인병원뿐만이 아니고 대학병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개인병원은 비보험의 비율이 좀 더 큰 편이고 대학병원은 보험의 비율이 좀 더 큰 편이죠. 어찌됐든 간에 다 그런 비용, 보험과 비보험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비용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죠. 척추 내시경 수술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다. 그리고 아까 2016년에서 2018년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시기가 이제, 지금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여긴 대만, 중국, 일본입니다. 이게 이 네 나라 실은 여기서 보면 일본은 좀, 어부지리로 많이 따라온 격이 있고, 실은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한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척추 내시경 하는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잘 압니다. 워낙 학회 논문이나 학회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대만은 거기에 진짜 어부지리로 같이 따라 들어온 한국에 딱 껴가지고 진짜 배운 거예요. 10년 만에 그 기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정말 잘 배운 거죠. 그때 2014년, 15년도에 중국 애들이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본인들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고 나서 중국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내시경을 했었어요. 정말 진짜 무서울 정도로 했었고, 좀 이따 나오면 알겠지만 우리 매드릭스 멤버라고 우리 멤버가 있어요. 10년 전에 우리 척추 내시경, 대한민국 척추 내시경을 전 세계 최고로 만들자고 해서 만든 4명의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가 김현성, 허동화, 박정윤, 김진성이에요. 그 멤버들이 1년에 진짜 무섭게 논문을 쓰면 100편 정도 썼어요, 논문을. 1년에. 김성 교수, 내가 30편 쓰고, 김성 교수 40편, 50편 쓰고, 그럴 때였었으니까. 근데 그때 독일에서, 중국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정말 진짜 무섭게 나왔었어. 논문들이.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과 그때 그 한국과 경쟁 구도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그 이게 컨트라인디케이션 그러니까 그 적응증을 얼마만큼 확대시키느냐, 또 경추하고 그 흉추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얼마만큼 성공시키느냐, 또 척추 유압술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 그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그때는 그런 거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때 좀 더 쉬운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척추 내시경에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방법들인데 그쪽 위주로 갔었고, 한국은 진짜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정통으로 밀고 간 거거든요. 임광택 원장님이나 나나. 그리고 우리는 다 성공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이세스라고 이번에 중국에 사태가 있어서 갔는데, 중국이 그 사이에 다른 뭐가 있었어요. 이제 그 보험이 바뀌면서 중국이 다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싹 바뀌게 되면서 내시경이 굉장히 좀 좀 침체된 분위기를 그 시기를 갔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많이 좀 다시 그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번에 갔더니 본인들이 또 다시 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이에 한국은 다 성공을 시켰고 대만은 그걸 똑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지금 전 세계 랭킹 2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척추 내시경은 한국이 그냥 탑 클래스고, 그 다음에 대만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고, 그만큼을 지금 인도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이 그 전에 거의 다 우리를 넘겼다고 생각됐는데, 논문도 연구도 그 테크닉도 능력다고 생각했는데, 그 코로나 생기면서 그때 그 나라의 정책 바뀌면서 확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단방향, 양방향이 같이 가고 감압술을 우리가 성공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 2020년도에 그 코세스라고 했던 대한 척추 내시경 연구회 회장이었었거든요. 그때 KJDESS 캠프를 만들었어요. 코리안 재팬 타이안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 서저리 캠프.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의 긴밀한 관계를 그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발전시키면서 내시경이 엄청 붐업을 하게 됩니다. 한국, 대만, 일본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상 생각해 보면 그때 2016년도 이후로 이게 감압술 이후로 진짜 뭐라 그러죠? 그 정점을 찍는 그 테크닉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뭐 이거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 감압술을 인대 주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뜯어내는 아웃사이딩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고, 이게 내가 2016년도에 올드 뉴로서저리에 2016년 17년도에 그 출판했던 제가 썼던 논문이에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척추 감압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그 기점이 이게 경추 디스크에서 이게 파시알 페디클루토미라고 그러죠. 이게 척추 그 디스크를 꺼내기 위한 공간을 좀 더 안전하게 확보하고 들어가서 이걸 제거한다는 건데, 실은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수술 못 한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사진을 완전하게 해결된 걸 봅니다. 이게 이 기술 때문에 그런 건데, 실은 이제 척추 내시경 하는 친구들이 다 이 기술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 기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압술 흉추하고 경추,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하고 이제 뭐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뭐 대만도 약간 경쟁에 끼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한국과 중국의 거의 경쟁이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의 이야기인데, 이제 한국은 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정통적인 방법이죠. 대신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 방법을 선택을 했고 결국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 수술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환자들은 신경이 상해서 온 환자고 잘못하면 완전 마비가 오거나 죽는 환자들인데, 예전에는 수술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앞으로 결계하고 뒤로 나사받고 그래도 안 돼서 뭐 수술했던 그런 환자들인데, 지금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다 한국에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점을 찍는 그 기술이 이거죠. 이 내시경 유압술인데 유압술도 그전 그 다른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것도 내가 쓴 기술이고 이것도 내가 쓴 기술입니다. 내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방법이 달라요. 이제 완전히 다 걷어내고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척추 변형이 심하게 돼 있는 환자잖아. 이런 환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어려운 환자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내시경이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렇게 발전이 된 거죠. 진짜 정통적인 방법으로 개발이 된 거죠. 이게 그 내시경 유압술에서는 이 수술적인 방법 말고도 정말 획기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더가 이게 해리슨 글라이더입니다. 제가 해리슨 킴이에요. 김현성 해리슨 킴입니다. 제가 개발한 기구예요. 원래 단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신경을 그 프로텍션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태국 친구들인데 아카라이시라는 친구인데 2012년도, 22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부터 연분이 있으니까 아까라이시 와서, 야, 태국은 잘하고 있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내시경도 잘하고 있고, 감압술도 잘하고 있다. 그럼 너희 위압술 하고 있냐? 아니, 그건 아직 잘 못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데? 아니, 우리 기술이 아직 없어. 좋아. 그러면 내가 이 해리슨 글라이더 줄 테니까 이거 기술 쉽잖아. 이거 하고 이것만 넣으면 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딱 줬어요. 선물로.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도 돈 주고 사요. 어찌됐든 주고, 그럼 이제 본인이 아카라에서 약속을 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2주 만에 내가 이거 꼭 성공시킬게. 하고 나서 2주 후에 성공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봤던 아까라도 있고, 이 친구들이 지금은 태국에서는 다 이 해리슨 글라이더로 이 척추 유압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퍼졌고, 이 아주 간단한 기술 하나가 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 시간이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대만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은 2015년도에 내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 이때는 대만은 내시경 척추 내시경에 정말로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갔을 때는 신경외과 초청인데 신경외과 학회 초청이 아니고 회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이 나 옆에서 그 방구석에서 그 내시경 강의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입니다. 까오슝에서 했을 때. 그리고 2018년도에 대만에 척추 내시경 학회가 생겨요. 근데 날 초청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2019년도에 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유명한 이 짜이시에서 이 동파역을 보게 됐고 이게 타이베이 도시들 이 멋진 풍경 여기는 잘 아시죠? 지우펀이라고 우리 우리 만화 영화 있잖아요. 첸과 치히로 거기에 나온 모토가 됐던 지우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빅토리아 여왕에 있는 LG 공원이고 대만은 정말 멋진 곳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만의 도시들이 정말 많아요. 큰 도시들 타이베이, 까오슝, 타이난 있는데 저는 후알레인이라고 하는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휴양지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정말 목가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기가 정말 멀어요. 타이베이에서 막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데 내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대만도 굉장히 오랫동안 감압술밖에 못 했어요. 유압술 못 한다 그랬어요. 왜? 신경 상하면 난 어떻게 하냐. 맨날 그 이야기 했어요. 나 안 하게 해줄게. 와라. 그래서 걔들이 내 라이브 서저리 한번 초청하고 이때 그걸 라이브 서저리 한 거예요. 정말 이때 관심이 많았고 바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대만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다 해리슨 글라이더를 배우고 지금은 대만에서 척추 내시경 유압술 단방향, 양방향 모두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타이난의 정말 멋진 풍경이고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타이난 사진들.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중국은 애증의 관계가 있죠. 이게 칭다오는 충칭이죠. 충칭은 유해주 선생님이 중국 내시경을 정말 진짜 불같이 일으켰던 곳인데 또 불같이 또 꺼졌던 곳이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한 도시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제가 파비즈 캠빈상이라고 척추 내시경의 노벨상이에요. 이걸 받은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인데 다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물론 이제 잘 되려면 저희 나라하고 한국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쟁 관계가 갈 수밖에 없는데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중국도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그 사진들이고 최근에 이 광저우 갔더니 정말 여기 중국의 큰 그 회사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아마존이라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일본도 나름대로 이누야마 이토 선생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실은 근데 일본의 이토 선생님 자체가 한국에서 배웠고 또 물론 이제 누구죠? 뭐 세이료나 아니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선생님들 계시는데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발전시킨 선생님들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일본도 지금 한국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일본의 내시경이 이제 붐업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일본은 많이 저희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누야마가 거기에 척추 내시경도 큰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이토 선생님 계신 여기는 일본 내시경의 엄청 유명한 친구가 코이치 세이료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있는 다카마추라는 곳인데 정말 여기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리추린 공원 100년 된 공원인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야,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여기는 잘 아시는 노란 호박 엄청 유명한 나오시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본의 풍경들이고 47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척추 내시경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여기서부터일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여기 남아공, 여기 터키, 여기 인도입니다. 이 4개 병원이 네 개 나라가 주를 이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점입니다. 2018년도에 뉴로스파인이라고 저희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척추에 관련된 학술지 중에 랭킹 2입니다.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게 이 스타트가 이때부터인데 그때 스페셜 이슈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SCI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인덱스인데 거기에 사이테이션이 되고 거기에 점수가 랭킹이 돼야 되는데 뉴로스파인이 이때부터 랭킹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5 거의 4점까지 갔으니까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전 세계 척추 분야에서는 랭킹 1, 2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스타트가 이때 시작을 했었고 제가 제프리 양 선생님은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 스파인 소사이어티 또 글로벌 스파인 콩그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양대 척추 학회지의 회장님이셔요. 그분 초청해서 이렇게 스페셜 이슈를 진행했는데 저널에 스페셜 이슈를 진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예. 여기 이쪽에 이건 이제 그 전 일인데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이제 여기서 하는 이제 워크숍들을 하게 되고 이걸 기점으로 이건 그 전에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이것도 똑같이 나스예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여기 보면 이 4명의 매드릭스 멤버들이 똑같이 가서 그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김현성, 허동화, 박정윤, 김진성, 박정윤. 이게 대학 2명, 처음에 제가 세팅을 할 때 대학 2분, 로컬 2분에 유니포탈, 바이포탈 2분, 그런 포션으로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척추 내시경 분야의 전 세계 레전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놓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게 이때 이제 대박이 터져요. 이게 나스라고 북미 척추학회인데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코미스에 가서 라이브 서저를 했어요. 근데
북미 척추학회는 예전 같으면 아예 그 프리페이퍼 발표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뭐 발표하는 것도.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타트였는데 이게 제가 그때 리딩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다 지금 다 내시형이에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배우러 와요. 내시형 계속 하면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너 그때 봤던 친구대 하면서 사진 보여주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리고 이 남아공에서 있었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남아공 사진 이거예요. 이건 남아공에서 이게 WFNS라고 남아공에서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뉴로서저리 신경외과에서 가장 그 큰 학회인데 거기에서 그 척추 수술의 레전다리 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척추 채소 침습의 레전다리 예전에 그 스크류를 이제 안 째고 넣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튜브로 그 현미경만 보고 튜브로 넣는 수술의 레전다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척추 내시경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고, 이 사진은 뭐 남아공은 아니지만, 저희 그 세브란스의 박정윤 교수님의 강의 주제가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척추 유압술의 첫 번째 레전다리는 독일에 있는 함스 선생님이었어요. 함스 선생님한테 다 가서 배웠어요. 이때 98년 이후로. 그리고 2002년도에 폴리 선생님이 MI 슬립을 그 채소 침습 유압술을 개발하고 나서 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김현성 호동아의 풀 엔도스코프 룸마 인터벌 퓨전이 이 다음 세대라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브라질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브라질도 실은 제가 2008년부터 갔거든요. 8번 갔고 실은 브라질에도 굉장히 많은 처음에 이 친구들도 갔을 때 맨날 그 나사 박는 수술만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 내시경 해라. 제발 좀 해라. 맨날 강의를 같이 했었어요.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국 2023년도에 처음으로 브라질의 공식 학회에서 내시경 심포지움을 개최를 해요. 남미에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질이 처음에 하면. 엄청 크게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때 2명을 초청합니다. 전 세계 레전다리. 한국 1명, 독일 1명. 독일에 그때 CF가 왔고 한국에서는 제가 갔습니다. 터키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터키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척추 내시경의 그냥 레전드. 아까 봤던 그 3명 중에 2분이 여기 계십니다. 토니 형쌤, 토마스 후글랜드. 이분들이, 켄빈쌤 여기 안 계시구나. 근데 이분 2분이 이제 레전드들이시고, 켄빈쌤은 이제 아나토미 해부학을 개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레전드들하고 같이 찍었던 터키 사진이 가지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쭉 넘어가도록 하고, 인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붐업을 하고 있죠. 여기도 제가 10번 넘게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 줬어요, 인도도. 요즘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이제 척추 내시경이 완전히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올해 제가 유럽 프랑스를 갔는데 목적이 뭐냐면 유럽의 척추 내시경 학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아너리 멤버가 돼서 너희가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라. 그거예요.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박천호 원장님도 갔었고 또 한국 분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내시경 소사이티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하고 왔고요. 최근에 영국에서도 내시경 학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2번째 학회를 했고 그 학회를 발족시킨 애들이 다 저희 제자들이에요. 이 친구 마디가 그 주로 해서 그렇게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이나 그 친구들 유럽이 아닐 것 같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에 뭐 색팩, 레스,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곳들입니다. 실은 이제 최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척추 내시경은 대한민국의 이게 전 세계 탑 클래스를 가고 있고 저희 병원에도 정말 많은 의사들이 이 친구들 홍콩 의사들이고 정말 많은 의사들이 오고 대부분 탑 클래스 의사들이 와요. 정말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 본 수술들이 정말 많아요. 뭐 이런 수술을 하는 거라고? 홍콩 애들이 봤던 친구들이 수술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수술들을 예전 같았으면 목 앞뒤 경추부 앞에서 열고 뒤에서 열고 나사받고 해야지만 해결되는 수술들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되는 수술들 내시경 하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이거 흉추부 디스크도 아마 처음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그 신경 안으로 파고든 흉추부 디스크는 아예 이런 것들도 보지도 못했을 거고, 특히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척추 변형인데, 이런 변형은 실은 절개 수술하신 분들도 이런 수술을 못 한다고 포기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실은 이분은 실은 비욘디 보고 저한테 오셨는데, 이 환자분은 홍콩 애들이 보고 갔어요. 예. 이게 내시경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해진 시기가 됐고, 많은 외국 의사들이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갑니다. 물론 그 친구도 가면 못 해요. 하지만 가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척추 내시경은 감히 전 세계 탑 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처음으로 저희 나라가 척추 내시경 학회가 처음으로 발족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학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건 우리 청담 해리슨 병원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에요. 이건 원천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병원에서 하는 기술이 아니고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정도 하고 있고, 이 기술들을 전 세계 척추 내시경 하는 의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척추 내시경에 지금 현재 단방향, 양방향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척추 내시경 기술은 전 세계 척추 내시경 기술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술의 70에서 80%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멋진 비디오인데 넘어가고, 저희 청담 해리슨 유튜브 비디오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들이에요. 이게 아침고의 수목원, 저희 목포 해남 파인비치, 롯데, 서울의 풍경들이고, 이게 경복궁, 여기는 영주 부석사, 제가 정말 제주도, 제가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고, 결국 한국의 이런 척추 내시경의 파워, 그리고 기술들, 쇠젓가락 기술이 결국은 전 세계 의료를 베풀 수 있는 미끄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담 해리슨 병원이 밑바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